하필 너무나 중요한 길목에서 연이어 얻어맞다 보니 너무 얼얼해서 아직도 조금은 마음 진정이 안 돼요. 제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저희 집은 일찍이 아빠가 돌아가셔서 엄마가 홀로 저를 힘들게 키워오셨어요. 외모도 젊어 보이고 야무진 우리 엄마는 진즉 어른들이 재혼하라 소리를 해대셨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늘 안 하겠다고 저 혼자 두고 그럴 수는 없다고 거절하셨어요. 아이 참, 엄마는 이제 그런 말 그만해. 내가 어떻게 미정이 두고 재혼을 해. 얘네 아빠 보낸 지도 오래되지 않았어. 나중에 미정이 시집갈 때나 돼야 생각해 볼 거야. 그런 말을 할 때 저도 티는 안 내면서도 속으로는 은근 안심하게 되었답니다. 왜냐면 저 역시 엄마의 재혼을 썩 바라지 않았거든요. 아빠와의 정이 있기도 했지만 익숙한 우리 가족 안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건 싫었어요. 물론 제가 점점 자라 대학생이 되고 사회활동을 할 때도 이모들이 엄마 옆에서 바람을 넣긴 했었어요. 미정아, 네가 엄마 좀 설득해봐라. 나중에 너 시집 보내고 나면 네 엄마는 혼자서 뭐하냐? 내가 볼 때 적어도 한 10년 전에는 진즉 재혼을 했었어야 돼. 네 엄마 한창 이쁜 시절 저렇게 흘려보내고 얼굴에 잔주름 가득한 거 봐라. 이제 재혼하려면 비슷한 늙은 사람들이나 만나지. 그렇게 돼서 무슨 정이 있고 살맛이 나겠어. 조금이라도 일찍들 만나서 정 키우며 하며 살다가 너 시집 보내고 둘이서도 잘 살아야 하는데 말이야. 네 엄마도 너무 혼자 있으면 나중에 너한테 부담돼. 사람은 자기 또래가 있어야 살맛이 나는 거야. 네가 엄마 모시고 살 것도 아니잖아. 이 말을 들으니 저는 엄마를 모시고 사는 것 자체엔 부담이 없지만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엄마 또래에 말통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것, 엄마가 친구로 여길 만한 사람 없이 나이 드셔야 하는 게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해결 방법은 딱히 없어서 망설이던 와중에 갑자기 엄마가 폭탄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한테 단 한마디도 없이 조금의 인기척도 없이 일을 벌리셨던 걸까요? 저 미정아, 너한테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말이야. 엄마가 만나는 좋은 남자분이 있어. 얘기 한번 들어볼래? 이때 저는 너무 놀라서 발등에 뭐 뜨거운 물이라도 쏟은 듯 기겁을 했어요. 엄마랑 단둘이 살아온 지도 10수년이 지났는데 저런 류의 화제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리하여 이야기는 쭉 진정이 되어 저는 엄마가 말한 그 좋은 남자분과 나란히 셋이서 만남을 갖게 되었답니다. 여전히 어색해하는 엄마와 저를 두고 그 남자분이 나서서 자기소개를 하시더군요. 우리 엄마보다 나이가 어리다면서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미정씨. 저는 조명진이라고 해요. 그게 저 경숙씨, 아니 어머니와는 여기 배드민턴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잘 만나고 있답니다. 저와 경수, 어머니는 나이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걸 느끼지 못할 만큼 둘이 너무 배려하면서 지내고 있네요. 잘 부탁드려요 미정씨. 이 말을 하는 조명진이라는 남자분은 우리 엄마랑 어지간한 나이 차이는 아니었어요. 겉으로 봐도 느껴지긴 하지만 실제로 숫자를 듣고 나니 더 놀랍더라고요. 자그마치 10살 차이가 난다는 것이었어요. 그 외에 우리는 더 묻지도 듣지도 않은 채 커피를 마시다가 헤어졌는데요. 나중에 집에 와서 들어보니 엄마나 그분, 그러니까 명진 아저씨 둘 다 되게 진지하다고 하더군요. 저도 나름 연애를 하고 있으면서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보려고 했지만 왠지 좀처럼 머릿속에 그려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실물로 그 대상을 만나니 약간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안가 엄마는 연이은 폭탄 선언을 제기하셨어요. 이럴 거면 초반에 아예 다 터뜨리지. 하나씩 감질나게 발표하니까 마음이 자꾸 울렁거리더라고요. 엄마, 뭐라고? 혼인신고할 거야? 재혼한다고? 결혼식을 하겠다는 거야? 아니, 결혼식까지는 안 해. 뭘 그런 거라니. 너도 얼마 안 있으면 하는데 남사스럽게.
그냥 우리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런 거 말고 부부로 살고 싶어. 엄마는 그렇게 결정했어. 이리하여 엄마는 딱히 저에게 크게 동의를 구하지는 않으셨고 본격적으로 재혼하여 두 분이 같이 살게 됐어요. 이러니 저는 점점 불편해지고 하루라도 빨리 제 남자친구와 결혼해서 나가고 싶더라고요. 물론 엄마나 명진 아저씨나 저를 배려해서 잘해주시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생활의 변화가 너무 크잖아요. 순식간에 일이 착착 진행되어 한 집에서 셋이 살게 됐으니까요. 마침 제 쪽도 결혼 날짜를 잡아둔 상태이긴 했기에 그렇게 타이밍이 안 좋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부분을 상견례장에서 말할 때에는 조금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미리 알려두었고 관련된 화제가 나올 때 여러모로 조심스러웠답니다. 특히 어머님이 물어보실 때 약간 주눅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돈께서는 재혼하셨다고요? 어머, 10살이나 차이가 있으신 거예요? 아, 그렇군요. 우리 상진이한테 듣기로는 사별하셨다고 들어서 그게 좀 아쉽긴 했지만 어쩔 수 없다 싶었거든요. 아니, 그럼 계속 그렇게 사시지 왜? 아니, 제 말은 그래도 사별이 재혼보단 낫지 않나 해서요. 뭐 재혼 이혼 다 합쳐도 사별이 좀 낫긴 하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딸도 얼마 안 있으면 시집갈 예정이거든요. 아주 좋은 운사예요. 근데 그 집이 정말 별걸 다 사소하게 따지는 집안이라 혹시나 말도 안 되는 걸로 딴지 걸까 해서요.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본인들이 우리 엄마에 대해 딴지를 걸고 있으면서 그 부분은 전혀 무례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나 봐요. 당시 저랑 엄마는 그럭저럭 얘기를 마무리했지만 명진 아저씨도 조금은 긴장한 듯 보이고 저도 괜히 기분이 우울해지더라고요. 우리 시어른들은 두 분 다 각각 초등학교 교사와 중학교 교사를 오랫도록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이 엄청 크신 분들이에요. 연애할 때도 깐깐한 부분들이 있어서 힘들었는데 결혼하려니까 더 집중적으로 따지셔서 불편했어요. 아무튼 그런 모든 상황들을 떠나 저도 썩 우리 엄마의 갑작스런 재혼이 마음에 들진 않았거든요. 게다가 10살이나 어린 남자분이라니 저 아저씨는 우리 엄마랑 어떤 식으로 마음을 주고받은 건지 그냥 다 썩 내키지를 않았어요. 그 와중에 우리 남편은 너무나 평온해 보이고 태평하게 이 상황을 관전하고 있다는 게 제일 답답했고요. 어찌되었든 사건은 일어났고 계속 앞으로 쭉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을 하게 됐고 부부의 삶을 이루게 됐는데요. 여기서부터는 또 우리 엄마가 딴지를 거는 거예요. 나 니네 시어머니 좀 마음에 안 들어. 아니 그래, 아들 장가 보내기 전에야 한 집에서 아들 딸 둘 다 같이 살게 할 수 있지. 그런데 적어도 한쪽을 독립시켜서 결혼시킬 거면 다른 한쪽 자식은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집을 구해본데도 못하게 하고 그냥 자기 딸을 또 거기 앉혀서 살게 하면 어떡해. 기약 없이 들어앉을 거 아니라지만 사람 일 모르는 거야. 들일 때나 쉽지 내보내기 힘들다고. 게다가 김서방이랑 그 사돈처녀 둘이 계속 살다가 미정이 네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들 입장에서는 네가 외부인처럼 느껴질 텐데 얼마나 골치 아프겠냐고. 자기한테나 지들 자식이지 나한테는 아닌데 왜 그런 생각을 안 해주냐? 우리 엄마는 안 그래도 상견례 때 본인 재혼을 꼬집은 것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시부모님의 이런 처사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이런 게 마음에 안 든 건 엄마뿐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본래 우리 남편과 아가씨는 같이 살고 있었고 시댁은 지방에 있었거든요. 신우는 서울에 직장이 있다 보니 원룸에 살던 우리 남편한테 신세를 지려고 했고요. 부모님은 얘네 둘이 있기에 너무 집이 좁으니 큰 집으로 옮겨서 사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해서 제가 들어오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아주 크게 약속을 하셨죠. 혜민이는 한 6개월에서 1년 그 정도까지만 있다가 자기대로 나간다니까 그때까지만 살림 정리하지 말고 있게 놔둬라. 니네 아직 애기도 없고
결혼해서 막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게 부담은 없잖아. 그리고 니들 다른 신혼집 구하려고 해봐라. 돈이 보통이 아니야. 그냥 적당히 거기 있으면서 돈 아끼고 저축하면서 살아. 말씀은 이렇게 하셨지만 아가씨와 남편 저 이렇게 셋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들지는 관심 없어 보이셨어요. 처음에야 저도 달리 선택지가 없었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오케이를 했습니다만 인생이 어디 그리 녹록지 않잖아요. 신혼여행 다녀온 뒤까지 얌전하던 아가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저랑 정말 너무 안 맞는 행위들을 하시더군요. 그렇게 우리 집은 교육자 집안이고 엄하게 키웠다고 자랑하시던 어머님 말씀과 다르게 아가씨는 너무나도 못 배운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도 없이 제 안방의 화장품을 그냥 빌려가서 쓰고 자기 방에 놔둔다던가 하여간 멋대로 우리 방을 드나들었어요. 그래놓고 반응은 너무나도 천연덕스러웠죠. 그 립스틱이요? 세원님 미안해요. 그거 제가 필요해서 잠깐 빌렸어요. 저 쓰던 거 부러져서 아침에 바를 게 없는 거예요. 진짜 바빠 죽겠는데 시간도 너무 없고 그래서 바르고 그냥 제 책상에 두고 나왔어요. 여기 갖다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쓰는 걸 처음에는 그냥 모른 척 이해해줬는데 갈수록 선을 넘더라고요. 나중에는 제 옷들도 가져가서 몰래 입고 빨래통에 처박아둔 것을 보게 되어 이때에는 화가 나서 말을 했어요. 아가씨, 이거 제 옷인데 아가씨가 입은 거예요? 어머, 남의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시면 어떡해요? 그런데 외려 짜증스럽게 반응하는 건 왜 아가씨인 걸까요?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그게 말한다는 걸 깜빡했어요. 너무 그렇게 짜증내도 말하지 말아요, 언니. 이러면서 자기가 기분 나쁘다는 식이더라고요. 남편한테 화가 나서 말을 했더니 곧장 자기 여동생을 감싸는 거예요. 아니, 걔 이번에 결혼하려는 남친이 좀 집이 서나봐. 그래서인지 무리해서 이것저것 신경 많이 쓰더라고. 미정이 네가 조금만 이해해주라. 내가 엄하게 야단칠게. 이렇게 말은 했지만 뭐 달라지는 게 있어야죠. 결국 저랑 대놓고 한판을 했는데 이놈의 아가씨가 곧장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서 쪼로로 일러바치는 거예요. 그 사실에 저를 전화를 받고 알게 됐죠. 새아가 혜민이랑 좀 불편한 일이 있었다면서? 너가 먼저 결혼한 입장이고 나이도 더 위인데 신우 좀 이해해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얘도 한창 바쁘고 결혼 준비하고 세연이랑 같이 있으면 의지할 게 많으니까 그렇게 기대는 거지. 일일이 야단치고 싸워대고 그러면 어떡하냐? 지금 니네가 살고 있는 집도 우리 돈으로 해준 집이잖아. 그러면 감사히 생각하고 1년도 안 살고 나갈 신우 좀 잘해주면 안 되는 거야? 진짜 듣다 보니 너무 서운해서 내가 전화했다.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겠어? 그러면서 약간 야단을 치시는데 듣고 저는 그럭저럭 내내 하면서 넘겨버렸어요. 대꾸하기도 짜증나고 엄마한테 일러바치고 숨어있는 모양새도 그렇고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이후로 곧장 사물함 하나를 사서 거기에 귀중품 싹 다 넣어놓고 화장품 위도 치워버렸고 출근할 때 아예 방문을 잠가버리고 나갔어요. 보란 듯이요. 그리고 아가씨에게 너무 빈정상하고 기분이 나빠서 집안에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필요한 얘기만 했답니다. 그러니 아가씨도 그걸 의식했는지 좀 저를 불편해하는 거예요. 대놓고 지 오빠 지 엄마한테 새언니가 너무 거리를 둔다는 둥 빨리 나가라고 눈치 주는 것 같다고 뒷말을 했더라고요. 이런 말들이 제 귀에 들려오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어차피 주말에는 우리 부부 나가버리면 되고 평일에는 밖에서 밥 먹고 아예 늦게 들어와 버리면 마주칠 일이 없거든요. 헌데 그런 와중에 아가씨는 기고만장해져서는 저한테 뭔가 더 붙어보자는 심보인 건지 대놓고 시비를 걸어오지 뭐예요. 그건 다름 아닌 우리 부부 출근길에 태워달라는 거였어요. 아니 본인이 대중교통 타고 다닐 것이지 지방에서 출퇴근하던 때는 있고 진짜 왜 이러나 싶었어요.
게다가 본격적으로 저랑 소리 지르고 싸우게 된 건 조수석 문제였는데요. 따지고 보면 별 문제 아니지만 한창 신혼부부인 저희와 거기에 껴서 같이 살고 있는 시누이랑 이런 걸로 왈가왈부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요. 글쎄 아가씨가 계속 자기가 우리 남편 옆 조수석에 타겠다고 하는 거예요. 언니, 저 멀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 태워달라고 한 거고요. 차 뒷자리는 에어컨 냄새인가 차 냄새인가 역해서 못하겠어요. 그것 좀 바꿔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아가씨, 원래 조수석이 제 자리라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 저는 뒷좌석 타서 그 역한 냄새 맡아도 괜찮은 거예요? 제가 아가씨보다 더 오래 가는데요. 아가씨는 집에서 15분이면 도착하는 거리고 저나 이 사람이나 거기서 20분은 더 들어가야 돼요. 일찍 내리는 사람이 적당히 편히 보고 내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가씨는 아나무인의 논리를 펼치더라고요. 언니,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해요? 저 내리고 언니가 다시 앞좌석 가시면 되잖아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런 걸 쏙 빼놓고 얘기하세요? 그냥 제가 싫으신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제가 뭐 신혼부부 회방하겠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너무 멀미나서 저한테는 우리 오빠니까 편하게 옆자리에서 잠깐 도움 좀 얻겠다는데 그거 얼마나 간다고 자꾸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대치는 끝이 나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이 차 시동 걸려 내려간다 할 때 잽싸게 뛰어내려가서 조수석에 타버리고 절대 비켜주지 않았고 나중에 아가씨가 아예 짜증내면서 오늘은 자기가 조수석에 탈 거라고 말을 하니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으로 싸움이 커져버렸답니다. 이런 모든 얘기를 듣게 된 우리 엄마는 아가씨를 아주 미워하게 됐어요. 뭐 그런 게 다 있냐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한 번은 불러서 좀 봐야겠다며 친정 식사 자리에 아가씨를 초대했지 뭐예요. 예전부터 엄마는 제가 학교 다니고 뭐 친구 문제 같은 게 생기면 그 흐름을 파악해본다고 하고는 애들을 다 불러서 초대했었거든요. 어떻게 노는지 모양새를 보고 알아보려고요. 그렇게 해서 원치도 않은 저녁 식사를 하게 됐고 거기에는 엄마와 명진 아저씨, 저와 남편, 아가씨 이렇게 다섯이서 모이게 되었답니다. 아가씨는 처음엔 우리 엄마 눈치를 보는지 약간 긴장해 있다가 이내 곧 쨍쨍거리며 애교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우리 남편은 자기 여동생 어색할 거라면서 밥 사주는 우리 엄마에 대한 고마움은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주구장창 여동생만 우쭈쭈 하는 거예요. 숟가락 놔줘, 물 놔줘, 고기 덜어주고 잘라줘, 볶음밥도 따로 덜어주고 아주 진짜 그쪽 남편인 것 마냥 챙겨주고 제 쪽 자리는 잘 보지도 않았어요. 엄마는 외려 이때 우리 남편한테 더 화가 났대요. 아니, 나는 김서방이 더 웃겨. 자기가 여동생 책임자로 왔어? 아니면 우리 집 사이로 왔어? 그냥 여동생 잘 챙겨주면 고맙다고 말 것이지. 네가 자기 부인이고 내가 자기 장모인데 거기서 여동생만 물가에 내놓은 어린 양 마냥 챙기고 앉아있냐고. 아까도 국물 흘렀다고 물티슈 갖다 잔소리하는 거 보니까 진짜 웃기지도 않아. 아니 너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같이 사냐. 기가 막혀서 진짜. 이래서 너무 답답하고 저랑 엄마는 한껏 열이 올라 있었어요. 사실 이후로 엄마가 차도 마시러 가자고 했었는데 아가씨가 약속이 있다고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그냥 보내면 될 것을 남편이 굳이 태워다 준다면서 먼저 일어났답니다. 이러니 저랑 엄마, 명진 아저씨만 남아서 기막혀 하고 있었던 거죠. 하도 우리가 열을 내니 명진 아저씨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평소 잘 흥분하고 약간 다혈질인 우리 엄마에 비해 명진 아저씨는 그걸 좀 조절해주고 쓱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좋게 좋게 넘어가요. 사돈 처녀도 아직 결혼을 안 해봤으니 그러겠지. 그리고 미정이를 편하게 생각하니까 새언니랍시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저렇게 애기처럼 기대는 거 아닌가? 다 좋고 좋은 날인데 너무 심각하게들 생각하지 말자고요.
이런 말을 들으니 저도 다 동의하는 마음은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서 그냥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여전히 변치 않고 저의 불편한 신혼생활은 쭉 이어졌고 저는 계속 불만을 갖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얼마쯤 지났을까요? 제 결혼을 앞뒤로 이래저래 갑작스러운 선언을 하던 엄마로부터 또 다소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미정아,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집 정리해서 근처로 이사 갈 거야. 거기서 거기긴 한데 지금 사는 곳은 좀 넓고 관리도 잘 안 되고 옆 동네로 가려고 하거든. 그런 와중에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이 집 팔고서 1억 정도 여윳돈이 생기거든. 이거 말이야, 너한테 주려고 해. 이러니 저는 화들짝 놀랄 수밖에요. 엄마, 그게 무슨 얘기야? 갑자기 왜? 무슨 1억을? 아니, 이사는 딱히 계획이 없었던 얘기잖아. 그게 말이야, 하여간 이 사람, 네 새아빠 말이야. 참 정이 많은 사람이라니까. 네가 자꾸 신혼집에서 신우랑 사느라 시달리니까 그것도 네 시댁에서 자기네가 사준 집이라고 유세 부리니 너가 너무 보기 안 됐나 봐. 우리 어차피 이사 예정이 있긴 했는데 좀 당겨서 이렇게 하고 1억 정도 여윳돈이 생기니 그걸 너한테 주겠다고 하더라고. 너 면 세워주겠다고 김서방 불러다가 직접 사위 준다고 하더라. 대단하지 않니? 실로 대단한 얘기였어요. 조금도 상상하지 못했던 얘기였으니까요. 거기에 덧붙여 엄마는 계속 말씀하시더군요. 김서방이 하도 지 여동생한테 껌뻑 죽고 하는 거 아니까 잘 달래보고 네 면 세워주려고 하는 것 같아. 그 돈 받고 김서방도 인간이면 생각이 있겠지. 잘 달래서 자기 여동생 내보내지 않겠어? 아니면 막말로 그걸로 원룸이라도 얻어서 내보내던지. 처가에서 이렇게 신경 써주면 네 시댁도 할 말 없겠지. 하여간 네 새아빠 몰랐는데 진짜 속 깊어. 내가 결혼 잘했나 봐. 여기까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다 싶더라고요. 저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저렇게 배려해주다니. 게다가 저 역시 신혼집이랍시고 들어갈 때 제가 혼수며 새로 한 것들도 있는데 시댁에서 엄청 유세를 부리셨거든요. 우리가 애들 사준 집 애지간해서 니들 능력으로 살만한 집이 아니야. 그런데 가전만 넣어가면서 들어오게 된 거 감사히 생각해야지. 그러니 더더욱 혜민이랑도 잘 지내야 되고 말이야. 내 친구네 며느리들은 죄다 집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시댁 원망하고 남편이랑도 사이가 나쁘단다. 미정이 너는 감사한 줄 알아야 돼.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거기 살고 싶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도 확인을 받고 자랑하고 싶어 하셔서 늘상 꼴보기 싫은 부분이긴 했었어요. 그런데 엄마도 이 부분을 거북해 했고 명진이 아저씨가 함께 마음을 합해서 저렇게 결정해 주셨다니 조금 달리 보이더라고요. 새아빠라는 자리가 저에겐 너무 어색했고 우리 딸이라 하면서 제 이름 부르시는 것도 모든 게 썩 편치 않았는데요. 꼭 친정집을 지금 팔아야 했나 싶긴 하지만 호의 자체는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저 정말 진짜